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키알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컨텐츠에 비인티안에 있는 4명의 남자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우리가 비인티안을 여행하다가 보면 지나다니다가 볼 수 있는 동상, 즉 공항 가는 길 마쿠투 근처에 있는 란상 왕국의 건국자 파응웅왕, 탐노왕 앞에 있는 최고의 왕 세타티라, 메콩강 야시장에 있는 비인티안 왕국의 마지막 왕 아누봉, 그리고 왓시망 옆에 있는 시사방봉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의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까이손 폼비안입니다. 물론 왕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 우리도 이분의 얼굴을 많이 접합니다. 바로 라오스 화폐 끼베에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항상 끼베를 사용하면서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했었는데 오늘에야 간단하게나마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손 폼비안 1920년에서 1992년에 돌아가신 라오스의 혁명 지도자이자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의 초대 총리이고 국가 원수였습니다. 그는 라오스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인물이고 라오스 현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단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 12월 13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지금 라오스죠, 사바난켓에서 태어났습니다. 베트남인인 아버지와 라오스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라오스 교육체계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후 베트남 하노이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했습니다. 하노이 대학에서 약학을 공부하던 중에 베트남의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이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베트남의 혁명 지도자들과 교류를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가 교류한 베트남 지도자 중에는 대표적으로 호찌민 주석도 있을 것이고 엉우엔 지압도 아마 그 장군과도 교류를 했을 것입니다. 지압 장군은 베트남의 군사 전략가로 이후 프랑스와 미국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베트남의 지도자들과 교류를 통해 라오스의 독립운동과 혁명활동에 중요한 영감을 받았을 것이며 이는 그의 정치적 경력과 라오스에서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1940년대 후반에 라오스로 돌아와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주요 활동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오스 인민당을 창립을 합니다. 1995년 까이손 폼비안은 라오스 인민당, 즉 현재의 라오스 인민혁명당을 창립하여 초대 사무총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라오스 독립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장투쟁을 합니다. 1960년대부터 그는 바텟 라오 군사 조직을 이끌며 라오스 왕국 정부와의 내전에 참여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베트남의 지원을 받아 게릴라 전술을 활용한 무장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1975년 바텟 라오가 비엔티안을 점령하고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총리로 임명이 되어 국가 재건과 사회주의 체제 구축을 주도했습니다. 라오스 초대 총리가 되고 나서 했던 또 업적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1975년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수립 이후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 체제 정비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를 도입하고 토지와 자원의 국유화를 추진하여 사회주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980년 후반 그는 경제 침체와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신경제 메커니즘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일부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공고히 하였으며 이후 중국 및 서방 국가들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라오스의 국제적 입지를 높였습니다. 참고로 라오스와 우리나라는 1974년 6월 22일에 대한민국과 처음 수교하였으나 75년 7월 24일에 단교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 10월 25일에 재수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10월 25일이 말하자면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가 그날이 되겠네요. 96년 9월 19일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도 같은 과정을 겪었는데
미국은 1992년 외교 관계를 재수립을 하였습니다. 카이선 본비안의 업적 중 두 번째 업적인 신경제 메커니즘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경제 메커니즘은 1986년에 도입된 경제개혁 정책으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시장지향적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라오스의 경제를 상당히 향상시켰으며 많은 기업의 설립과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가격 결정과 자원 배분의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경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거나 구조조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네 번째는 농업 및 산업발전,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공업 육성을 통해 경제 다각화를 추진했습니다. 신경제 메커니즘 정책의 성과는 라오스의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을 경험했지만 국경지대와 내륙 지역의 생활의 수준 격차가 많이 생겼고 외국인 투자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라오스의 경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잠깐 예약을 옆으로 샜는데 카이선 폼비안은 1991년부터 서거할 때까지 라오스의 국가 주석을 짧게 역임을 했습니다. 카이선 폼비안은 공산주의 혁명의 지도자로서 현대 라오스의 건국자로서 또 초대 총리였습니다. 그의 정책과 리더십은 오늘날 라오스의 정치 체제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는 라오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인물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엔티엔 시내에 카이선 폼비안 기념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외국인은 5,000킵, 내국인은 공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